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4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KBS 9시 뉴스 그리고 오늘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기사인데 좀 더 이 추이는 지켜봐야 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억대 현금을 추적 중이다. 억대 현금. 자, 지금까지 이재명 주변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억대 현금을 추적 중이다. 핵심은 이 억대 현금 안에 대장동 일당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문제죠.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은 이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그때 사적 유용 그 제보자가 있었죠. 공무원. 경기도청 공무원, 그 배소연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저것 일을 처리했던 그 제보자를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던 억대 현금에 대해서 캐물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6월 말에 이재명 대표 측근, 그러니까 공무원 배모 씨, 배소연 씨죠. 배소연 씨와 비서실 직원 이 A씨라고 하면은, 그 제보자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통장과 관련한 얘기를 나눕니다. 통장 얘기를 나누는데, 배수연 씨가 텔레그램에서 그 제보자 공무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비서로부터 출금 내역서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 자택에 있는 순회동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보자가 당시 공무원이,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그러니까 그 비서로부터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예금 거래 내역서와 통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통장은 이재명 대표 명의였고 거기에 현금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담겼다. 입금자도 이재명 대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금 1억 5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는 것이죠. 어디서 현금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입금을 했는데,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캐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섞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A씨, 이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캐물어서, A씨의 말을 얻어냈습니다. 이 제보자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금일 며칠 전에 배소연 씨가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현금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제보자 A씨가 배수연 씨에게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니까 그거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배수연 씨가 1억 내지 2억 원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수연 씨가 나한테 이런 걸 왜 시키느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자, 검찰은 이 제보자 A씨가 주장한 이 현금 외에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그래서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산 신고를 보면은 2019년 말에 현금을 보면은 현금 보유액이 2억 원, 2020년 말 기존 3억 원까지 늘었는데 경선이 있던 지난해 10월에 자, 모두 없어졌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공보국에서 입장문을 내서 그 돈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보유하던 현금이다. 그래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 그리고 인출을 한 그 내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당 현금을 2억 원 정도, 1억 원 보유하고 있었다고 들으니까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억 원 현금 뭉치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때 노웅래 의원이 무슨 그것도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 조의금 이렇게 이야기를 둘러댔습니다. 자, 둘러댔는데 그것과 좀 상관없는 돈이 아닌가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다른 어디서 뇌물을 받은 돈. 자, 그래서 이 억대의 현금을 보통 억대 정도 되면 현금을 계좌 이체하지 이렇게 돈을 찾아가지고 또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데 쓸 데 있다고 그 현금 다발을 1억 원, 2억 원 현금 다발을 들고 은행 창구 가서 주고 입금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요즘. 요즘 거의 다 계좌이체로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 현금 그 봉지에 넣어서, 자, 이런 정황이 지금 검찰에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안에 이 대장동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이 부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그 현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이재명과 관련한 말씀은 조금 잠시 후에 다시 드리고, 오늘 조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기사는 사실 이겁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국정감사장에서 털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심야 술파티 새벽 3시까지 했다. 그것이 첼리스트 정원. 그것이 거짓말이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거짓말이 것이 거의 드러났고, 저도 그 전에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 자리에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은 없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첼리스트가 그것을 증언을 했던, 봤다고 주장을 했던 첼리스트가 그동안 거의 잠적한 상태였는데 서초경찰서에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경찰서에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속이려고 거짓말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하단 기사와 사회면 기사입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 남자친구 속이려고 내가 지어낸 이야기다. 자, 새벽 3시까지 통화가 안 되니까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안 되니까 아마 동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새벽 3시까지 통화가 안 되느냐 하니까는 둘러대느라고, 사실은 다른 곳에 있다가 둘러대느라고, 사실 내가 첼리스트로 음악 연주를 하러 술집을 갔는데 거기 갑자기 대통령이 들어오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고 해서 3시까지 꼼짝을 못했다. 이렇게 둘러댄 거죠. 여기에 그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노란한 건지 농락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속은 채 하고 파문을 일으킨 건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의혹 관련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거짓말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돼서 확산됐는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추가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첼리스트는 자기 첼로 반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면서 논란이 최근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자, 첼리스트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동안 경찰 소환에 불응을 했지만 첼리스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이 공방이 확산이 되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출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 지금 또 헤어졌다고 그랬죠.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경찰은 두 사람의 남자친구와 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 해서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첼리스트가 그날 7월 19일 당일 자정 넘어서 그 술집에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들과 그 술집에 10시쯤에 술집을 떠났다. 그런데 당시 술집에 있었던 직원들의 정원도 일치한다. 경찰은 첼리스트가 당일 실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새벽 4시까지 그 10시에 그 술집에서 나와서 누구와 함께 새벽 4시까지 있었는지 신원을 확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의겸이 이 엉터리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털고 나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막 공세를 폈죠. 진실 규명을 하겠다면서 전담팀까지 구성을 하고 당직자들도 다 나섰습니다. 김성한 정책위 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첼리스트가 심야에 술 취해서 자기 알리바이를 대놓으라고 거짓말한 것을 놓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 장경태 최고위원, 요새 뭐 김건희 여사 공격하느라고 그 한창 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은 법무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이해관계에 있는 로펌과 자리한 것만으로도 문제 소지가 크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같이 했다면 문제다. 기정사실화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술판 대통령, 이런 그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니라는 걸 거의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김의겸이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로도 지금 다 밝혀내야 됩니다. 자, 민주당 대변인이 좌편향된 유튜브 더 탐사라는 것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합을 했다고 그러고 김의겸은 협업을 했다고 실토를 했죠. 자, 그리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 민주당, 이 최초 유포자, 최초에 이것을 그 국회에서 턴 김의겸은 정말 진실을 모르고 농락을 당했을까? 본인도 농락 당했을까? 아니면은 알고도 쏘은 척 하면서 이 술판 대통령 그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장난을 쳤을까? 자, 저는 김의겸이 이 처음에 반신반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본인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는 무조건 한번 털어보자. 자, 그렇게 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털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나는 장관 자리를 걸겠다. 당신은 뭘 걸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술을 여태까지 10시 넘어 먹은 적이 없다. 술 못 마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 아닌 걸로 계속 가는 거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다음날 도어스태핑에서 이 허접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일축을 하니까 아차 싶어서 그때부터는 좀 한 발 빼기 시작합니다. 이 국정감사장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죠. 야합 아니냐 막 그러니까는 우물쭈물하면서 김의겸이 협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죠. 그때부터 김의겸은 이게 아니다 이런 눈치를 챘을 겁니다. 채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취재도 되고 여기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저에게도 뭐 그 경위가 다 들렸으니까는 김의겸에게 다 들어갔겠죠. 국회의원인데. 자, 그렇게 되니까는 김의겸이 한 발 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부터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사과하라. 이 가짜 뉴스를 왜 퍼뜨리는 사과하라는 여론이 있으니까는 김의겸이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 발언을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인이 사과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뭐 조건을 붙였지만 어쨌든 사과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과하겠다고 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도 김의겸은 그 이후에 이거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들, 이 사람들도 그 시점부터는 가짜인 줄 다 알면서 김의겸이 뭐 어차피 총대를 맸으니까는 본인들이 계속 말을 보태면서 이 악의적 프레임을 만드는데 가담을 했고 지금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 상황이죠. 이것을 내보낸 더 탐사라는 매체, 아마 거기도 보면은 이 기자 출신이던데 그 경향신문 기자 출신도 있고 뭐 방송 기자 출신도 있는데 내보내기 전에 최소한 제보 내용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최소한 확인만 했어도 취재만 했어도 다 알았을 텐데 그대로 내보낸 거죠. 원래 이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한다고 고발을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사람들과 좌편향된 언론들, 뭐 제대로 된 언론도 있고 공영방송 같은 것도 있고 언론을 자칭하는 이쪽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야합을 해서 협업을 하든지 야합을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당사자 첼리스트의 경찰 진술로 가짜 뉴스인 것으로 확인이 됐으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국민에게. 국민을 속였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허술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민주당 의원들, 이 사람들은 또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발을 뺍니다. 자,
이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그전에는 본인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지금 갑자기 김용, 정진상 구속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현금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냉혹한 정치판의 모습이기도 한데 중앙일보 보시면 위기의 민주당 이렇게 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친명 10여 명이 탈명으로 돌아섰다.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고 친명이 탈명으로 돌아섰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친박, 뭐 탈박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탈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10여 명이 됩니다. 벌써 돌아선 사람이. 자, 그런데 이 돌아선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본인 개인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사람들도 있죠. 가령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7인회 이재명 충성파 7인회라고 있는데 그 멤버 김영진 의원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동기 조홍천 의원은 공동상황실장이었죠. 대선 캠프에. 이재명 특권이 구속이 되니까 이재명이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대선 때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은 지금 이재명 개딸을 이재명 대표가 개딸을 포섭하느라고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공동 캠프의 공동 수석 본부장이었던 전재수 의원도 이재명 주식 투자 그때 그 논란이 됐을 때 지지자들은 실망해서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주식을 하고 있느냐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69명인데 그 중에서 비명계가 이제 1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어서고 있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이 비명계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해버릴 수가 있는 그 상황까지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을 도와줄 사람이 너무 적다. 그런데 다 빠져나가고 있다. 고립무원이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은 이 상황으로 가면은.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꿈틀거리죠. 그동안 좀 물밑에 있던 사람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이재명이나 뭐 여러 사람들, 이 비명계가 벌써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이낙연은 조기 귀국설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에 가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직 문재인이 대주주죠. 민주당이 대주주입니다. 친문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 정세균은 그때 당대표 경선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죠. 정세균 전 대표는 호남 투어에 나섰다. 일단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부터 이렇게 다져놔야지 다시 등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포스트 이재명 움직임이 벌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조심스레 몸푸는 야권 주자들,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다음 대선이죠. 이낙연 전 총리 미국 그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데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강연도 하고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낙연 미국에서. 김부겸 여의도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야권 인사들과 지금 만나고 있다. 그때 뭐 더 이상 내가 무슨 역할이 있겠느냐 하고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고도 나왔지만 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이야기한 거죠. 정세균 전 총리는 호남 지역 돌면서 핵심 당원들 만나고, 박용진, 강훈식, 강병원 이런 소장파들도 이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당 인사들을 만나고 있고, 특히 친문, 전해철, 그때 삼철이라고 불렸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해철 의원이 당내 비명계, 그러니까 친문계 의원들과 비공개 모임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자, 이 손절을 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전해철이 가까운 의원들과 모임을 막 하고 하니까는 친문 일각에서 이해찬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해찬. 이해찬이 그 민주당 안에서는 나름대로 장악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찬이 다시 나서가지고, 좀 정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재명을 축소를 하고, 또 이낙연 꿈틀거리는 것도 좀 막고, 그래서 친문이 다시 전면에 등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다음에는 문재인 사법 리스크입니다. 문재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사법 리스크에 또 방어막을 쳐야죠. 그러려면은 친문이 다시 당권을 잡는 자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재명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어젯밤에 출소했죠. 자정에 출소했습니다. 천하동인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 김만배 석방. 그런데 김만배는 앞서 폭로를 하고 있는 유동규와 남욱과는 달리 본인은 언론과는 만나지 않겠다. 언론 인터뷰, 본인 기자 출신입니다. 과연 전혀 만나지 않을 수 있을지 지금 석방된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본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법정에서만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김만배가 알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대장동 3인 모두 구속 만료로 풀려났죠. 유동규, 남욱, 김만배까지. 김만배는 작년에 천하동인의 절반은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재명 것 이렇게 됐는데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이재명 시장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김만배는 절반 그분 것이라는 게 정영학 녹취록에 들어있는데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 게 없다. 그건 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유동규와 남욱은 김만배에게서 들었다. 김만배가 내게 아니고 그분 거라고 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향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유동규의 남욱은 말은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니까는 전문 진술입니다. 전에 들어서 진술하는 거.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려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려면은 다른 새로운 물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문을 한 김만배가 같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김만배는 지금은 본인이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말도 세간에 놔둘죠. 이게 만약에 차명으로 이재명 거라고 해도 지금 이 실명은 자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는 1200억입니다.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 그냥 내 거다고 하고 가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그거 지금 내 거야 돌려줘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한 3년 정도 살고 나오면은 지금까지 살고 나오면은 자기 돈이 되니까 버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만배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석방 하루 앞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 기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한겨레 신문도 김만배한테 들었다. 대장동 폭로전 석방된 김만배 입 열까. 자, 이런 기사를 실었고 김만배 입에서 나올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천하동인 1호 소유주도 그렇지만 50억 클럽이라고 있었죠. 50억 클럽. 김만배가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이 있습니다. 자, 그 실타래가 이번에 풀릴까?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6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지금 각상도 의원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제 수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각상도 의원만 지금 수사가 돼 있고 50억 클럽 의혹도 역시 김만배 씨가 키를 주고 있는데 지난해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정치권 법조계 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라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박용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이 김만배 씨가 기자로 일했던 머니투데이 홍선건 회장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 특히 이 중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죠.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무죄를 내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 이후에 다시 이 피선거권을 회복해서 지금 계속 대선에도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는데 자,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50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김만배가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이고 그 인맥이 넓으니까 이재명 구명을 위해서 권순일에게 로비를 했다. 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50억 클럽도 결국은 이재명 리스크의 일환이 되는 것이죠. 검찰은 작년에 각상도 전 의원만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으로 기소를 한 뒤에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대장동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신문의 일면 특기사는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조간이, 하나는 이태원 국정조사 어제 합의를 했죠.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한국과 이 우루과이 첫 대전이 오늘 열립니다. 월드컵 축구. 자, 그래서 밤 10시에 전 국민이 이 상황을 지켜보겠죠. 서울신문은 이태원 국조 합의, 대통령실도 조사. 지금 이태원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준 것은 사실상 예산안 때문입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국정조사 실시해서 나중에 청문회까지 가자. 자, 이런 건데, 여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 처리, 야당은 이재명 리스크 국면 전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 범위 두고 계속 이견이 있고, 넘을 사안이 많다. 특히 이것이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그때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완전히 손절되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이 국정조사를 정치 선전의 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11월 2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